다음 주에는 이제 주로 상가 같은 거 많이 할 텐데, 상가에서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약간 조금 우스운 거예요. 주로 세입자들이 많이 유치권 주장하는데 점유는 인정되겠지만 상가에서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상복구 특약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유치권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 요거 쭉 보면 뭐 아파트 볼 때는 입지 같은 거 이게 쥐도가 나오나 모르겠네. 네, 끝났어요 오늘에는. 그 위치를 보게 되면 그 지하철역에서 한참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브랜드 같은 것도 보면 레미안 아파트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한참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연식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평수는 32평짜리고요. 연식 같은 거 보면 2001년도 연식이에요. 2001년도다 그러면 20년 됐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연식으로서는 이제 거의 150페이지예요. 150페이지. 연식으로서는 거의 이제 조금 보면 이제 하향세로 접어드는 거 20년 기점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일 좀 안 좋은 시기가 20년에서 30년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30년 넘어가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20년까지는 그럭저럭 이렇게. 근데 이제 20년 넘어가면 좀 문제지. 그러니까 이것도 연식이 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8층 중에 15층. 층수는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이제 건물 가격보다는 땅 가격이 더 많이 평가를 받죠. 4만 6천이니까. 위치는 좀 외져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여지 있음 나오잖아요. 2020년 2월 18일자 이영복으로부터 이씨로부터 개보수 공사대금. 이 아파트 공사했대요. 믿어지십니까? 공사할 수도 있어 중간에, 그죠? 내부 인테리어 공사해서 들어온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보면 엘리베이터에 공사한다고 하면서 옆에 막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6,3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날짜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2020년 2월 달이면 2020년 2월 달은 여기잖아요. 첫 번째 경매하는 날이 20년 2월 24일이잖아요. 그럼 바로 직전에 뭐 했어요? 유치권 신고. 그러면 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직전에 했다 그러면 이건 좀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전에 왜 해요? 그 전까지 뭐 하다가? 회방 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로 보셔야 돼. 그죠? 그럼 이건 이 유치권 신고는 세입자가 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업자가 한 거예요? 공사업자가 한 거예요? 공사업자 세입자 아니잖아요. 공사업자가 한 거지. 그럼 공사업자가 한 유치권 신고는 채권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채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점유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나버려서 그런데 기타 사항 보시면 소유자 이부미 가족만 거주한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현황 조사서에 보면 이부미가 여기 이 집이 여기가 누구냐면 주인이요, 주인. 원래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산다고 얘기했어요. 현장 인터뷰가 그래요. 그러면 점유를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여기가 지금 이부미 씨 가족인데 아까 좀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도 이 씨가 많긴 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때도 또 시기를 딱 보세요. 시기. 이것도 또 미친 급등의 시기 아니에요? 이때도?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잠만 자면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걸 경매로 날리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끌고 싶겠죠. 끌려면 경매 직전에 유치권 신고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절차 지연 목적인 거라고 보여요. 네, 그죠? 네, 아파트인데 개보수를 했다? 그럼 안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건 확인이 좀 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또 안쪽이 되나서 좀 그렇긴 합니다. 외대역 여기 보면 외대역으로부터 819m니까 멀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유치권은 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점유 같은 게 인정이 안 되는. 그런데 이건
서류상 있잖아요. 여기 좀 안 열려서 그런데 서류상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교재는 있으니까 어디 있냐면 155페이지 보세요. 현황조사서죠. 요게 현황조사서인데 입증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증거자료 보면 점유관계에서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 돼 있죠. 155페이지 채무자, 소유자, 점유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더기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데 밑에 보니까 소유자, 이부미 가족만 거주한다고 함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죠. 이러면 유치권자의 점유가 100% 인정이 안 되잖아요. 유치권 깨졌어요 벌써 이거 갖고. 그러니까 이건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다가 157페이지 보시면 문건 처리 내역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문건 처리 내역은 이 문건 송달 내역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에. 요건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원에 들어온 서류를 얘기해요. 법원 쪽으로 들어온 거.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밑에는 송달 내역이라고 있죠. 송달은 법원에서 나간 걸 얘기해요. 나간 거. 나간 거 송달. 들어온 거 처리. 이렇게. 이것도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면 처리 내역 중에 2020년 2월 19일 날, 2월 18일 날 이 씨가 유치권 신고서 냈죠. 2월 18일 날. 이거 기록 있죠? 여러분 거기 좀 있어요. 이게 시간적 순서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20년 2월 18일 날 유치권자 땡땡 유치권 신고서 제출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크게 보게 해요? 이렇게. 더 크게 보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3월 9일 날이니까 2월 18일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 취소 신청서 제출. 누가? 자기가 냈다 자기가 걷어들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현황조사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유효하냐면 이 씨 이런 경우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냥 거들어졌는데 만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이 씨요 유치권 신고자. 혹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는데 유치권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 경매 입찰하는 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경매 입찰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형사처벌 받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것들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분이 그래도 이제 협조하지 않고 막 그러면 겁박을 하셔야 돼요. 겁박. 그렇다고 해서 이걸 협박죄로 뭐 처벌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 경매 절차를 끌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도 그분들은 알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종의 취하입니다. 취하. 그래서 깨끗한 물건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교재에서 요거 남은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자 어디 봐봐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하고 경매에서 많이 만나는 것 중에 작은 책 보셔요. 145페이지 가보십니다. 14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토지 별도 등기라고 된 게 있죠. 보이시죠? 자, 이걸 지금부터 제가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남아있는 등기다, 별도 등기다 이런 뜻이에요. 경매에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잠깐 이거 볼까요? 봐봐요. 이 검색에서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서 진행 물건 이렇게 해서요. 이거 뭐예요? 진행 물건에서 여기 보면 설정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토지 별도 등기 있는 물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여기가 어디야? 안양이죠. 그리고 저기 있는데 검색 눌러보면 한 컷밖에 없네. 토지 멸조 등기 있는 물건 하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게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 등기가 뭔지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를 딱 봐봐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크게 보기를 딱 해볼까요? 깜짝이야. 건물에 대지권에 별도로 등기된 게 있으나 토지 등기부상 별도 등기 말소됨. 이게 뭐예요 그러면? 땅에 어떤 등기가 있었는데 그게 말소됐다고 하면 없는 거잖아요. 끝났네 벌써. 끝났다고요. 이거 딱 지우는 순간 이게 지금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뭐 이게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도 해요. 좀 이따 다른 것도 보겠지만 자, 별도 등기가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이 A예요. 근데 A는 여기다가 빌라를 지어서 팔아먹고 싶어요. 6채 올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땅 주인 A는 땅을 담보 잡힙니다. 갑은행에서 돈을 꿔요. 6억을 꿉니다. 그래서 담보 잡히고 그 돈 갖고 건물 올렸어요. 신축 빌라예요. 6채예요. 일단 101호부터 301호를 거쳐서 302호까지 6채인데 다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빌라는 집합 건물에 들어가죠? 집합 건물이 뭔지 아시죠? 한 덩어리 건물인데 주인이 여러 명인 거.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 건물인데 주인이 여러 명인 거 뭐가 있어요? 아파트 있죠? 오피스텔이 있죠? 또요? 다세대 주택이 있죠?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택은 이런 집합 건물이에요. 그럼 한 덩어리 건물인데 주인이 여러 명인 거. 이건 201호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1개예요, 2개예요? 집합 건물은 101호다 그러면 등기부가 1개예요, 2개예요? 101호는 건물 등기부 하나 있고 땅 등기부 하나 있고 이렇게 등기부 2개예요. 등기부 2개야. 모든 부동산은 등기부 2개예요. 그런데 이게 101호는 등기부는 어떻게 되냐? 땅 등기부는 한 필지 땅 등기부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은 이 땅 중에 6분의 1을 깔고 앉아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6분의 1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점점점 표시할 거예요. 점점점점점점점점 6토막을 내요. 점점점점점점 그 중에 요 6분의 1 토막이 101호 깔고 앉아 있는 땅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1호가 깔고 앉아 있는 6분의 1 땅은 구체적으로 그 땅 중에 어디예요? 몰라요. 이거 추상적인 거예요. 6분의 1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럼 땅 등기부 중에 대지 지분이 6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이게 101호 거예요. 그러면 101호를 요 땅 주인 A가 팔아먹으려면 매매를 하잖아요. 3억에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B가 이 빌라를 사는 거예요. 빌라는 건물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를 A였던 것을 B로 가져오고요. 땅 등기부상에 6분의 1 지분 등기된 것을 어떻게 해요? B가 땅 등기부상에 지분권자 6분의 1을 가져왔다고 지분 이전 등기 해왔다고 B가 이전 등기 해오셔야지 이 빌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건물은 온통 가져오고 땅은 6분의 1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 지분권자가 한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럼 빌라가 거래될 때마다 이 토지 등기부에 지분 이전 등기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 등기부가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겠죠. 거래될 때마다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땅 등기부를 못 살게 구는 거잖아, 이게. 어차피 빌라 한 채 매매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거래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지 지분하고 101호 건물을 요걸 한 개를 묶어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건물만 갖고 거래해요. 건물 등기부만 갖고. 그 대신 땅 등기부는 지저분해지니까 처박아 놔요. 응? 땅 등기부는 딱 지저분하니까 처박아 놓고 건물 등기부만 갖고 매매한다니까 실제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묵지어 두 개를 그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요. 대지 지분에 대해서 이 101호 지분이 얼마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건물 등기부에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걸 대지권 등기. 이거 지금 빌라를 예를 들었지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있는데 그래서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건물 다 지어가지고 대지권 등기까지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처음에 건물 지어졌어도 보존 등기 하는 거, 건물 아파트 건물 보존 등기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땅 지분에 대해서 지분은 있으나 대지권 등기할 때도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많지 않으니까 대지권 등기는 또 빠른 시간 안에 날 수는 있어. 그래 놓고 거래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건물 등기부상에 등기명이면 누구로 가져와요? B로. 그렇죠? B는 이걸 갖다 C한테 이렇게 이제 파는 게 아니고 B가 여기서 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저당 3억에 샀는데 대출을 얼마 끼고 샀냐면 대출을 1억을 정도 끼고 샀다. 2억을 낄까요? 2억을 끼고 샀다. 근데 사실은 이거 사실 때도 토지에 지금 이게 토지별도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에 묻어있는 먼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억이니까 요 101호 지분만 생각하면 1억이야 1억 이거. 그게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살 때 벌써 빚 1억이 있는 걸 산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인식 못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빚을 갚는 조건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떠안는 조건으로 매수하게 되면 이게 남아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갚는 조건이죠. 갚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게 돼요. 그죠? 없어지게 되는 대신에 살 때 이 사람은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준 3억에 샀다 그러면 아까 3억이라고 그랬죠? 3억에 샀다 그러면 그 중에 6분의 2니까 1억은 은행으로 집어넣고 2억은 요 A한테 주는 거예요. 갚는 조건일 때. 안 갚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안 갚게 되면 건물 샀을 때 요거 그대로 살아있어요. 대출 쓴 게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3억에 샀습니다. 근데 자기가 또 대출 2억을 받으면 요거까지 생각하면 대출 3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갚았다고 쳐요. 이렇게 해서 3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게 지금 이자를 못 내니까 드디어 경매 넘어갔어요. 요때 우리가 만나게 돼요. 요때 우리가 만난다고. 이걸. 그럼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는 입장이야. 이걸 갖다가 3억에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3억에 낙찰을 받습니다. 요때 보니까 경매 기록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에 별도로 등기된 게 있다고라고 기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토지 별도 등기. 그게 뭐예요? 건저당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토지에 별도 등기된 것 중에 얘를 건저당을 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 기록이 나오면 아까처럼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봐요. 이게 매물서에서 봐. 그 다음에 이거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열어볼 것은 뭐냐면 건물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고 표시가 돼야 돼. 별도 등기 있는 것 자체는 원래 토지에 있는 거지만 건물 등기부만 가지고 거래한다고 그랬죠. 건물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고 하는 게 기록이 돼야 되겠죠.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 거야 원래는. 얘가. 근데 거래할 때는 얘를 쳐다보지 않고 뭘만 가지고 거래해요. 건물 등기부. 그럼 건물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건물 등기부에 나와 있는지 두 번째는 건물 등기부를 보셔야 돼. 이 등기부를. 그게 진짜 있으면 거기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로 있는지를 진짜 있는지 보려면 뭘 봐야 되면 토지 등기부를 마지막으로 열람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셌다 올게요. 그러면. 토지 별도 등기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매각되는 것에서 한번 보세요. 진행 물권 말고 매각되는 거 매각 전부에서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 아까 20년 정도면 낙찰됐겠지 이제. 검색 이렇게.